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126회 발송배전기술사 1, 2교시 리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고를 게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사님들에게도 여쭤봤는데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거는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고를 수 있는 거 13번 문제네요. 자, 이제는 완벽하게 쓸 수는 없지만 5개를 더 골라야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2개. 이것도 골라야죠. 이것도 분산전환 연계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네요. 여기서 2개를 더 골라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고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거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르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게. 계산 문제 같은 거는 틀리면은 처참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설을 쓰더라도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이 리액터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원자로의 특징이라도 써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도 이 공액일 때랑 이 내부 임피던스랑 외부 임피던스 같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전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2교시입니다.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 건드려줘야죠. 그리고 요거 맨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도 자주 나왔었죠, 과거에는. 요 근래에는 안 나왔었는데 110회 이전에 이게 비접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건축전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발송배전도 문제가 여러 개 나왔으니까 비접지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3개를 고르시고, 만약에 이런 거 시사성 문제는 이거 모르면 못 씁니다, 이거는. 뭐 에너지 변환 같은 경우에는 발전공학 마지막 장에 에너지 변환 기술에 대해서 써도 될 법만 한데 이 섹터 커플링을 모르면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 1번과 5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게 123회 때 1교시 때 나왔고 요것도 최근에 한번 그대로 나왔었어요. 요런 거는 소설을 쓰기가 좋죠. 이건 뭐 경제성이나 신뢰성이나 전력 품질, 뭐 위에 부하 예측 같은 경우 이런 거 버무려서 써주면은 그래도 이게 25점 만점에 8점에서 10점 받을 정도, 그 정도, 뭐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죠. 그 정도로 버무려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고르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효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효율을 모르면 못 쓰잖아요. 그 기본적인 효율에 대한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 효율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은 모르니까 이게 버무려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 게 없다면 이런 걸 건드려줘야죠. 이런 거 1번 같은 거. 자, 그래서 1교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리액터를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리액터는 코일이랑 그 원자로밖에 없어요. 근데 딱 보면 느낌상 코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시험장에서 몰라요. 그러면은 이 SMR을 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PWR이라든가 경수로라든가 중수로 그런 것에 대한 특징이라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2점에서 4점이라도 받죠. 안 쓰면 빵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잘 쓴다 그래도 5, 6점은 못 받겠죠. 그런데 2점에서 4점 정도는 이게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2, 3, 4교시에서 만약에 쉽게 나오면은 여기서 포기하고 안 써버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주제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리액터의 특징이라도 써야 됩니다. 1교시 2번 문제입니다. 112회 때 나왔고요. 여기 모터링의 개념, 영향,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1교시 10점 문제에 지금 이걸 쓰라고 그러고 지금 설명하고잖아요. 모터링의 원인, 영향, 보호 방식을 설명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동기 입력 없이 동기 속도로 운전되는데 필요한 전력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10점짜리라고 할지라도 이거 1번만 자세하게 쓰면은 그게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2개 물어봤는데 하나만 쓴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쓸 거 없으면은 이거 반이라도 써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냉각제, 감속제, 제어봉 이런 거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죠.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복소 전력이 기출이 됐었어요. 이거 하나 잘 써주시고요. 이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I에 컨주게이트 단다. 요거 내용이랑 복소 전력 사이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로 복소 전력을 표현하는 거 이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요거 계산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거 페이저로 바꿔서 실효값에 3분의 파이면은 플러스 60도고 여기 전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기 넣으면 바로 나오죠. 요거도 극좌표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요거 곱하면 바로 복소 전력 나오죠. 컨주게이트에서. 그래서 이것도 회로 이론의 그 이론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반작용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전동기랑 발전기랑은 단순하게 전류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해 놓고 동기 발전기의 반작용 공부해 놓고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동기 발전기의 V곡선도 과여자했을 때 지상인데 동기 전동기는 과여자했을 때 진상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만 서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라야 되는 문제고요. 많이 나왔던 문제는 무조건 골라야죠.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가 이 분산전원 연계 기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분산전원 연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 쓰세요. 근데 이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특정 어떤 규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고득점하기가, 이거 실무하는 분 아니면 고득점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지금 전원의 분리, 지금 배전계통에 태양광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랑 재병입에 대한 설명인데, 분리는 배전계통 사고 나면 빨리 분리해라. 단독운전 하지 마라. 단독운전이랑 재병입은 요것도 동기화시켜서 잘 병입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전계통에 맞춰서 잘 분리하고 잘 재병입해라. 그런 거 이거 연계기준 정리하셨던 분들이면은 요거 버무려서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못 맞더라도 5점에서 6점 사이. 이렇게만 맞아도 굉장히 많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맞은 거고 한 4점에서 5점 사이. 정확히 그 기준에는 못 쓰면은 6점 맞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점에서 5점 요 정도 노리는 게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이거 건축전기 문제입니다. 이거 PG법, RG법. PG, RG 이 예비전원 설비에서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건데요. 굉장히 생 암기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넘기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제의 원리 파트에서 발전력이 증감할 때랑 부하가 증감할 때. 근데 계통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발전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발전력을 인위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없고, 부하의 증감은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부하를 추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논제가 되는 것은 발전력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다 논제가 그 발전원이 떨어져 나갔을 때, 여기 발전원이 갑자기 탈락한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대용량 전원이 탈락한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지역 발전기 중 하나가 트립됐다 그러고, 여기도 전력계통 사고로 주파수가 저하했대요. 전력계통 사고가 뭔가 트립이 돼가지고 전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논제가 주어지는 게 이 발전력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전력이 탈락됐다 그러고 이런 논제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주파수를 복구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운용되는 ESS 구성 모드. 근데 이런 원리는 이런 기출문제로 충분히 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원론적으로 써야죠. 그냥 주파수 특성 정수 KG에 의해서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은. 그래도 이런 내용을 모를지더라도 이 주파수를 제어하는 것, 부하의 자기 제어성, 그리고 가버너 프리 운전, AFC에서 이 ESS가 여기 어딘가에서 제어를 해주겠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안에서 어디서 제어를 해주겠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 써주시면은 이 논점에 대해선 제대로 못 쓰더라도 4, 5점 수준으로 방언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언더리치, 오버리치. 제가 발송 배전 200제 문제에서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것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런 맨날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만 맞춰도 4, 50점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 빈도가 높은 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출 빈도가 적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준비하기는 하죠.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을 때, 그리고 복소수일 때는 컨주게이트, 공해 그룹 같을 때 이런 걸 준비하는데 막상 이렇게 이런 신경향으로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좀 난해하죠. 당황합니다, 당황.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냈느냐, 못 풀어냈느냐, 그게 시험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계산, 회로 이론 같은 거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걸 고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이걸 모르겠다 하면 건드시면 안 되죠. 이런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소설이라도 쓰는데 이런 거는 뭐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값 아닙니까? 수식으로. 그래서 딱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은 모를 때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9회 때 한번 나왔는데요.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은 119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신 분들은 뭐 쓰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왔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줘야 그때 정리할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범위에서 너무 빗나간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건 지켜보다가 이렇게 두 번쯤 나왔을 때 이때 준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그 여태껏 나왔던 거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자, 이렇게 변압기가 두세 대가 있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 Z2, 퍼센트 임피던스 Z3 이런 식으로 뭐 다를 때 부하분담을 구하는 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 델타 결선했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전기설비 기술계산 핸드북에 꽁꽁 숨겨져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를 때는 건들면은 큰일 나는 문제죠. 틀리면은 처참한 점수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면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이런 거 11번, 6번 이런 걸 서술해 주는 게 좋겠죠. 이 12번 모르고 만약에 7번만 남았어요. 그럼 7번이라도 서술해야겠죠. 이 발전기의 용량을 상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논술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 피지법, 알지법은 몰라도.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동기속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기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게 3개예요. 하나, 동기속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기속도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다른 이유 2번째, 그리고 3번째가 재생사이클이에요. 이렇게 10점짜리에서 3개 나왔는데 이런 거는 기본서에 안 나오더라도 이 1번과 3번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안 쓰면 안 되죠. 몰라도 쓰긴 써야 됩니다. 1번 목차에다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결과 도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동기속도가 다른 이유 어떻게든 써내야죠. 이걸 모르면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동기속도가 다른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뭐 정확한 답만 써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재생 사이클. 이거 열 사이클에서 랭킨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그 다음에 재생, 재열.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은 잘 쓸 수 있고 2번은 조금 빈약하게 쓰면은 1번, 3번 잘 쓰면은 5, 6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만약에 전부 다 잘 쓰면은 7, 8점입니다. 정말 잘 썼을 때 8점이고 좀 남들보다 좀 잘 썼을 때는 7점이고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썼다, 그러면 6점인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장기 배전개통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전소의 예타성 검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죠. 지금 뭔가를 건설을 하려 그러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이 기출 문제에도 118회나 121회 때 중장기 배전 계획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배전 시스템 공학의 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정확히
준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경제성이나 이제 목적이 이런 계획을 하는 목적이 다 경제성, 신뢰성, 뭐 전력 품질 이런 걸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어떻게든 싸게, 어떻게든 신뢰성 있게, 어떻게든 전력 품질을 고급으로 이 계획을 하려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서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는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한번 시험장에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중장기 배정 계통에 대해서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못 썼다고 하더라도 이 25점 만점에 한 8점에서 10점 사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시험장에서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25점 중에 10점이라면 이게 하나에 40점 맞은 거죠? 이 한 문제가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40점 정도 맞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 4점 맞을 수준. 그걸 계속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1, 2점은 뭐냐면요. 1, 2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썼을 때 1, 2점을 주고요. 그래도 논점은 빗나갔지만은 그런 비슷한 내용을 썼을 때 이 3, 4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이 3, 4, 5 이상 전력용 변압기라고 하면은 단권 변압기거든요. 이 3, 4, 5 변압기가 단권 변압기라는 걸 모르면은 1번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 4, 5 변압기가 단권 변압기라는 걸 알면은 1번부터는 단권 변압기의 구조 및 장단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단권 변압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 3권선 등가율을 2권선으로 변하는 방법 계산 문제는 이 전력계통공학에 예전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변압기의 보호 방식. 변압기의 보호 방식은 기계적 보호 방식과 정기적 보호 방식. 그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절연 시험은 잘 안 물어보고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여기도 무부하 단락이고요. 그런데 이 절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번 나왔었죠. 이 몇 년 전에 한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세 개를 잘 쓰고 하나를 좀 빈약하게 써도 그래도 이제 40에서 75점 만점이죠. 75점 만점에 한 35에서 42점 맞을 수준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시험 봤을 때 이때 제가 서술을 했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변압기를 제가 분해를 해 봤거든요. 현장에서. 조그만 변압기. 그냥 권선과 권선에 층 있고 또 권선과 철심 간에 또 그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잘 절연 시험이니까 그런 절연 내력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하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쓰더라도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써야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잘 써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빈약하더라도 뭐 권선과 권선 시험, 뭐 권선과 외함간 이런 식으로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섹터 커플링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이게 아무리 유추해봐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과 에너지 전환을 하긴 하는데 개념, 이 기술 활용 방안, 이 섹터 커플링을 모르는데 어떻게 개념과 기술 방안을 써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뭔가 변환을 하고 전환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유추할 수가 없어요. 섹터 커플링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르면은 이건 뭐 손을 못 대는 문제죠. 이런 거는 시사성 문제는. 이번 시험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손 못 대도 고를 거 4개, 3, 4개는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시사성 문제니까 넘어가시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골라야겠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발전기와 출력 주파수 관계 설명하고 이거 특성정수 KG 설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속도 조정률 이거 설명하고요. 1번 속도 조정률 설명하고요. 그리고 가바너 프리 운전 세 번째 이거 설명해야죠. 그래서 속도 조정률 서술해 주시고 가바너 프리 운전 이 계속 똑같이 물어봅니다. 여기 출력 주파수 관계 속도 조정률 가바너 프리 그리고 여기도 속도 조정률 관계 속도 조정률 그리고 발전기 출력 가바너 프리 계속 똑같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게 123회 때 이렇게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할 때는 이 123회 이전이니까 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는 10점짜리로 그냥 구성이라든가 특징 요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의 토핑 사이클과 바터밍 사이클 요 정도 이 구성에 대해서 10점짜리로 과거에 나왔었고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효율 표시 방법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이제 두 번이 나왔으니까 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수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유행이 지난 문제들은 예를 들면은 765kV 이런 건 시험 문제 요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문제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죠.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라지는 문제보다 나오는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수험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런 맨날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부터 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부터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송배전 200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전부 파악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고.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비접지 문제가 과거에 한 10년 이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이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요. CLR의 사용 목적, 여기 똑같죠. 그리고 CRL의 용량 이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GPT의 개요는 비접지를 보호하는 여기 등가위로 그리는 거,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나 모든 우리나라 시험 시스템이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쉬운 문제, 어려움, 그리고 잘 나오는 거, 빈도 높은 거, 그리고 빈도가 높은 거, 기출 빈도 낮은 거. 자, 보시면은 쉽고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정리하기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걸 다 해놓고 두 번째, 잘 나오는데 어려운 거.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 이런 걸 건드시는 거예요. 무조건 빈도가 높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